안녕하세요. 서초동물병원 원장 한삼성입니다. 오늘은 혈액질환 중 면역매개성 용혈성 빈혈과 면역매개성 혈소판 감소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인 빈혈의 원인으로는 외상으로 인한 혈액 손실, 적혈구 생산 감소, 적혈구 파괴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적혈구가 파괴돼서 부족해지는 것을 용혈성 빈혈이라고 하는데, 양파나 약물 중독, 진드기 매개 질병, 면역원성 원인 등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중 면역 체계가 자신의 적혈구를 이종 단백질, 즉 적으로 인식해 파괴하는 것을 면역매개성 용혈성 빈혈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중증 빈혈, 황달을 일으키는 심각한 질병이며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률이 70%에 육박하므로 수혈 처치 및 면역 억제제 투여 등의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면역매개성 용혈성 빈혈은 원인을 알 수 없는 특발성과 원인 질병으로 인한 소발성으로 나뉩니다. 특발성의 경우 전체 IMHA의 4분의 3을 차지하는데, 이는 면역 체계의 문제로 인해 자기 적혈구를 외부 물질로 인식함으로써 발생합니다. 속발성의 경우 특정한 약물, 종양, 진드기 매개에 의한 바베시아 감염증 등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적혈구는 골수에서 생산되어 전신에 산소를 운반합니다. 적혈구는 산소 전달과 이산화탄소 제거 기능을 하며, 적혈구가 더 이상 기능을 하지 못하면 적혈구를 파괴하고 그 구성 요소를 재활용합니다. 비장은 적혈구 표면의 면역학적 신호를 사용하여 순환기에서 어떤 세포를 제거해야 하는지 결정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감염성 유기체에 의해 기생된 적혈구도 오래된 적혈구와 함께 순환기에서 제거됩니다. 일부 오래된 적혈구는 좁은 혈관을 통과할 수 없을 때 터지기도 합니다. 이 경우 구성 요소는 재활용되는데요. 이들의 철분은 빌리루빈이라는 노란색 색소의 형태로 재활용을 위해 간으로 보내집니다. 세포 내부의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분해되어 다양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면역세포가 너무 많은 적혈구 세포를 제거해야 한다고 표시하면 심각한 문제가 시작됩니다. 적혈구가 너무 많이 제거되고 혈액이 부족해 환자는 눈에 띄게 허약해집니다. 급격히 용혈된 적혈구로 인해 대부분 심한 빈혈을 겪기 때문에 잇몸이 창백해지고 무기력하거나 식욕이 떨어집니다. 또한 비장은 많은 양의 적혈구를 처리함으로써 크기가 커지게 되고, 간에서 처리되지 못한 과도한 빌리루빈으로 인해 눈의 결막, 입안 점막, 심하면 피부 전신 조직이 노란색 또는 주황색으로 변하는 황달을 겪게 됩니다. 또한 소변에 여분의 빌리루빈이 있으면 소변이 주황색 또는 갈색으로 변합니다. 헤모글로빈은 혈류에 다량으로 떠다니며 신장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항체로 코팅된 적혈구는 서로 달라붙기 시작하여 작은 혈전을 형성하는데요. 이는 혈관을 막기 시작하고 장기로의 순환을 방해하고 신체가 혈전을 용해시키려고 할 때 염증을 생성합니다. 이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며 심한 경우 의식을 잃기도 합니다. 면역매개성 용혈성 빈혈을 진단하려면 적어도 적혈구 파괴 징후와 적혈구 파괴가 면역매개성이라는 두 가지 지표가 있어야 합니다. 적혈구 파괴 징후는 주황색 소변, 노란색 조직, 고빌리루빈 혈증을 나타냅니다. 면역매개 적혈구 파괴 지표는 자가응집 테스트, 쿰즈 테스트, 구상적혈구가 포함됩니다. 자가응집이란 적혈구막 표면이 항체 코팅이 되면 서로 달라붙기 때문에 덩어리지게 되어 혈관에 머물면서 순환을 막게 되어 혈전증이 생깁니다. 혈전증은 IMHA 환자의 주요 사망 원인입니다. 쿰즈 테스트란 적혈구막 표면에 결합되어 있는 적혈구 항체를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이를 위해 항글로불린 혈청을 사용하는데, 자신의 적혈구 항원에 대해 자신이 항체를 만드는 경우 자가 면역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상적혈구는 양면이 오목하고 중앙이 약간 더 창백한 원판 형태인 정상적혈구와 달리 공 모양의 형태를 이루고 있고 쉽게 깨져서 빈혈을 일으키게 됩니다. 구상적혈구가 증가하면 비장 내에서 용혈이 증가하기 때문에 비장이 커지며 그 결과 황달이나 담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비장이 부어서 통증이 심할 경우 적혈구가 파괴되는 장소인 비장을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즉, 구상적혈구의 존재는 적혈구가 파괴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첫 번째는 혈액 내 기생충 검사입니다. 진드기 맥에 감염이 있는 경우에도 적혈구에 기생충이 부착되고 면역 체계에 의해 감지됩니다. 면역 체계는 기생충을 공격하지만 불행히도 적혈구도 공격합니다. 바베시아, 에르리키아, 아나플라즈마 같은 기생충성 감염을 배제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수혈입니다. 적혈구 수치가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면 신속하게 수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환자의 체액 균형과 영양 요구를 유지하려면 일반적인 수액요법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면역 체계에 만연한 적혈구 파괴를 억제하여 용혈을 막아야 하며 혈전색전증을 예방해야 합니다. 수혈된 혈액 또한 면역 반응에 의해 파괴될 수 있으며 여러 차례 수혈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면역 억제제 투여입니다. 고용량의 스테로이드는 면역 억제의 초기 약물입니다. 문제의 적혈구들은 항체로 코팅되어 있으며 항체는 림프구에서 나옵니다. 스테로이드는 림프구를 억제하여 항체의 생성을 억제합니다. 이를 통해 적혈구가 생존하고 산소와 이산화탄소 운반 역할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스테로이드를 너무 빨리 제거하면 융혈이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환자는 몇 주에서 몇 달 동안 복용하면서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 모니터링을 합니다. 이후 스테로이드 용량을 감량하면서 부작용을 줄입니다. 고용량 스테로이드는 과도한 갈증, 체지방의 재분배, 얇은 피부, 헐떡거림 등의 부작용을 유발합니다. 사이클로스포린은 아이매치에 쓰이는 보조약물이지만 대형견에게는 비쌀 수 있습니다. 마이코페놀레이트 모페틸은 스테로이드 용량을 줄이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레플루노미드는 스테로이드가 효과가 없을 경우 쓸 수 있는 면역 조절제입니다. 만일 면역 억제제의 반응이 좋아 빈혈이 개선되는 경우 몇 달에 걸쳐 천천히 약용량을 감량하며 치료해야 하는데요. 약을 한 번에 감량하면 재발 우려가 높기 때문입니다. IMHA는 재발이 흔한 질병이기 때문에 완치 후에도 3에서 6개월간 약물을 쓰며 지속해서 재발 우려를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역매개성 용혈성 빈혈은 방치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의심할 만한 증상이 나타나면 곧바로 동물병원으로 와야 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IMHA에 대한 생존율이 50에서 88%로 보고되고 있으나 발병 후 2주 안에 적절히 치료하지 않으면 사망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기력이 없고 잇몸색이 창백해진다면 빨리 알아차리고 동물병원에서 체크해 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혈소판 감소증이란 혈액의 구성 성분인 혈소판이 부족해서 생기는 질환을 말합니다. 혈소판은 몸에서 출혈이 발생했을 때 혈액을 응고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이 혈소판이 모자라거나 제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면 피가 멈추지 않고 작은 상처에도 빈혈을 유발할 만큼 심한 출혈을 겪을 수 있습니다. 상처뿐 아니라 피부, 심지어는 장기 내부에서도 언제 어떻게 생길지 모르는 출혈의 위험이 있고 지혈도 잘 되지 않아서 체열을 하기만 해도 피가 멈추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갑자기 반려견 피부에 붉은 반점이 생기거나 혈뇨 증상이 있다면 잠재적으로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면역매개성 혈소판 감소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혈소판 감소증이 왜 위험한지 알기 위해서는 혈소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알아야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혈소판의 주요 기능 중 하나는 혈액 응고작용입니다. 혈관이 손상되면 혈액 손실을 줄이기 위해 혈관 수축이 일어나고 이후 혈소판이 빠르게 손상 부위에 달라붙어 출혈을 멈추게 하는 플러그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혈액이 덩어리를 형성해 출혈이 멎게 되는 응고 단계를 거쳐 지혈됩니다. 또한 혈소판은 세포의 성장을 촉진하는 성장인자 등을 방출하여 손상된 혈관과 주변 조직의 회복과 치유를 자극하며 신체의 면역과 염증 반응에도 관여하는데요. 면역세포를 손상 부위로 끌어당기는 물질을 방출해서 전반적인 치유 과정을 용이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혈소판은 혈관 확장과 수축에도 관여하며 전반적인 혈관 탄력을 조절하는 물질을 방출해 건강한 혈관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는데요. 만약 혈소판이 부족해지면 이런 기능들이 저하되면서 출혈 및 혈액 응고 장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코, 잇몸, 피부 등에 멍 혹은 작은 붉은 반점이 자주 보이고 소변이나 대변에 피가 섞여 나오고 피가 나면 멈추지 않고 코피까지 흘립니다. 간단한 체열 후 피가 멈추지 않거나 혈토, 식욕부진, 기력 저하, 창백한 잇몸, 빠른 호흡 등의 증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피부에 생기는 붉은 반점을 가벼운 피부 질환으로 여기고 집에 있는 연고를 발라주거나 방치하다 치료가 늦어질 때가 많습니다. 면역매개성 혈소판 감소증은 여러 원인으로 나타나는데 크게 원발성 원인과 속발성 원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원발성 원인은 특발성으로 면역 조절에 결함이 생겨서 체내 면역 시스템이 신체 내부의 혈소판을 외부 물질로 판단하게 되면서 스스로 혈소판을 공격해서 제거하게 되어 혈소판이 감소하면서 혈관 기능이 파괴되어 지속적인 출혈을 유발하는 응고개 장애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속발성 원인은 감염, 약물, 종양, 백신에 의해 2차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면역매개성 혈소판 감소증을 일으킬 수 있는 약물은 대표적으로 항암제, 호르몬제, 골수어갑을 일으키는 여러 약물을 들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양이 면역매개성 혈소판 감소증을 일으킬 수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비장의 혈관 육종입니다. 이 밖에도 백신 접종 이후 증상이 발현하는 때도 있어서 면역매개성 혈소판 감소증이 의심되면 병력 확인 및 검사가 필요합니다. 면역매개성 혈소판 감소증으로 의심할 만한 증상이 보인다면 혈액 검사를 통해 혈소판 감소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 속발성 원인에 대해 문진, PCR 검사, 초음파 검사, 엑스레이 검사 등 추가 검사를 진행해 원인을 배제하게 되며 면역 억제제 투여에 따른 반응성을 확인해 진단하게 됩니다. 면역매개성 혈소판 감소증의 일반적인 치료법은 첫째로 면역 억제제 요법입니다. 치료의 주요 목표는 혈소판에 대한 면역 체계 공격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스테로이드 약물은 중증 면역 반응을 줄이기 위해 초기에 사용되며 혈소판을 손상하는 염증과 면역 활동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만약 스테로이드 약물 단독 처방으로 효과가 없거나 장기간 사용이 필요한 경우 다른 면역 억제 약물이 처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은 면역 반응을 조절하고 더 이상의 혈소판 파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면역매개성 혈소판 감소증에 이완된 반려견은 제때 치료가 이루어지면 비교적 예후가 양호한 편이지만 면역매개성 용혈성 빈혈을 동반하는 에반스 증후군에 걸리면 사망률이 80%에 육박할 정도로 예후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만약 잘 회복하더라도 약물의 용량을 감량하는 중에 재발할 확률도 높아 세심한 관찰과 재감이 필요합니다. 면역매개성 용혈성 빈혈이나 면역매개성 혈소판 감소증은 드물게 발생하는 질환이지만 한 번 걸리면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질환이므로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혈소판 수, 빈혈 수치 등 전반적인 상태를 파악하고 필요에 따라 약을 조정하기 위해 정기적인 진찰을 권유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서초동물병원 원장 한삼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